네, 얼마 전 김건희 측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예, 5대 명산에서 김건희가 굿을 벌였다. 이런 정보를 세상에 제공하신 우리 신용환 전 서원대학교 석좌 교수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오마이 뉴스 마치시고 아주 그냥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오셨어요. 실제 예. 끝난 게 10시 9분이라서 정신없이 나왔는데 마침 택시가 딱 있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예, 5대 명산에서 김건희가 굿을 벌였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고발당하신 건데 아니 5대 명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룡산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거기서 김건희가 굿을 벌였다. 네. 그 뭐 때문에 굿을 벌인 겁니까? 좀 전에 우리 저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아임굿 광고하시던데 반드시 아임굿입니다. 그냥 굿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네. 아임굿이어야 합니다. 그냥 굿은 안 돼요. 예. 그냥 굿 저 고발당하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5대 명산이 제가 이제 이런 무속 이런 쪽에 이제 지식이 짧아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많이 공부하셨어. 예, 맞습니다. 김건희 때문에. 제보가 또 넘쳐서요. 이 픽스된 딱 5개로 정해진 5대 명산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소위 이제 태길력이라고 하는 무속인들이 예를 들어서 음력 어느 달이면 딱 굿을 제대로 큰 굿을 할 수 있는 길일이 하루나 이틀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하루 이틀에 따라서 5대 명산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막산, 계룡산, 뭐 오대산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달에 그 길일에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산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여기 검단산도 있더라고요. 그 하남에. 네네. 저는 검단산이 뭐 등산을 가끔 가니까 그렇게 그게 그런 쪽에 대단한 적이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신당하고 이런 주소랑 받은 거 제보 받은 걸 보면 거기에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제 곧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실제로 현장 취재를 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맞습니다. 저기 신 교수님 말씀을 다 뒷받침하는 것들이. 네네. 그래서 실제 그 비하인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로 제가 국회에서 증언한 게 두 가지였죠. 크게 보면 대통령실 행정관 채용에 대한 거 뭐 사실로 다 드러났고 자기들도 인정했습니다. 역술인. 네네. 그 다음에 이제 5대 명산 굿 이 부분하고 마지막에 사실은 끝까지 고민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할까 말까. 사실은 제가 JTBC 가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JTBC는 지금 그게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방송은 나갔고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사실은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잘 하지 않는 굿의 종류이기도 하고 그것은 특정 누가 정확히 사주하지 않으면 안 하는 굿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짝 언급은 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근교, 서울 근교의 명산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남산인가 관악산인가 거긴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습니다. 발끈해서 이제 저를 고소고발한다고 해서 약 65개 정도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골집에 제가 요즘 거의 못 가고 밖을 떠돌고 있는데 저희 노모께서 9시 뉴스를 보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야, 너 또 붙잡혀가냐 하고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걱정 마시라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레이코프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럼 야, 김건희 굿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 국민이 알게 됐고요.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 훨씬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정확한 그 신당 주소까지를 적어서 막 쪽지에 적어서 보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 언론에 제보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요. 우리가 아는 다 큰 방송사들이 지금 심층 취재, 잠입 취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무당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일제히 함구 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모든 사람 입이 다 막아지냐고요. 어떻게 막아져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제가 이제까지 자료 아닌 걸로 공개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실제 5대 명산 굿한 것도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목소리를 다 제보 목소리를 내보냈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실수한 거는 법적으로 보면요. 대통령실은 명예훼손의 객차가 아니에요. 그럼요. 국가기관들 이런 저기들은 옛날에 그 정운천이라고 나중에 정치인이 됐지만은 예전 농림수산 지금 국힘 소속의 전주 맞습니다. 그 농림
장관했습니다. 농림수산축산부가 하여튼 뭐 거기 장관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 참다래 농사를 지었던 분인데 이제 이 양반이 예전에 광우병 쇠고기 논란이 있었을 때 MBC를 상대로 해가지고 정부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는데 정부는 명예훼손 당할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받아가지고 정말 돈만 쓰고 말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저를 이제 고발한다고 보도 자료처럼 이렇게 쭉 문장을 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직접적 명예훼손의 객체가 안 된다는 점 한 가지. 또 하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분께서 질의한 거에 제가 답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회 증언감정법 제9조 3항에 보니까 국회에서 답변한 사항은 증인 참고인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만이 고소고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 그렇죠. 국회가 고발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발언은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시민단체 이런 데서 막 고소고발을 하면 과연 누가 가서 증언을 하겠어요. 또 아울러 그 국회에 가서 정직한 증언을 하라 이 차원에서 또 맞습니다.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제 재미난 게 있죠. 이런 명백하게 법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대통령실에 법률가가 좀 많습니까? 법률 비서관도 있고 민정수석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대통령실 이름으로 일개 사인인 신용환을 고소 고발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등을 떠밀었을까? 아유, 그 뭐 보나만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김건희 씨 직접 고소하시라. 본인이 고발하세요. 본인이 고소하세요. 저도 기왕 이렇게 온 것 실체적 진실 어떤 공익적으로 왕자부터 시작해서요.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무속 관련 회의를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캠프에서도. 왜 그 바쁜 사람들이 전략 회의를 하는 중에 무속 관련 회의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고급 인재들이 시간 노력을 투하해서 이런 대책 회의를 하고 하는 것들 다 공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김건희 예를 들어서 굿판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해봤을 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의혹 제기와 문제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를 바로 고소고발했다. 급했구나. 뒤에서 얼마나 세게 푸시를 했으면. 그러니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고소하시라.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신용환 교수님 고발하도록 막 부추겼다면은 결국 이 나라의 국정 운영의 사령탑은 김건희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뭐 어제 헌재에서 문자 나오잖아요. 국정원장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다. 아니 지가 왜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조태용하고. 그래서 요 대목에서 저에 대해서 고소고발 한 건도 그렇고 뭐 어제 헌재 건도 그렇고 불멸의 김건희. 김건희는 살아있다. 김건희는 건재하다. 국민들이 아마 목사님과 많은 채널에서 정말 그 실체를 낱낱이 속사를 파헤쳐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얕잡아 보는 경우도 많다. 폄하하거나 얕잡아 보는 경우도 많다.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 수사 보고서를 보시면요. 107쪽에 보시면 순진한 것 같이 대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땐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알고 흐름을 쫓아보면요. 선문답하듯이 팍팍 건너가는 내용들이 많아요. 즉 서로 의미를 알고 그 다음 질문을 팍팍 한 수 한 수를 질의응답하는 게 아니라 두 수 세 수가 팍팍 건너가는 경우가 많아요. 즉 정무감각도 여의도의 그 누구보다 빼어나다. 김건희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은 참 그러니 이 땅의 그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다 김건희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그 5대 명산 굿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 제일 궁금한 게 그 굿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비용이? 실제 계룡산 신당에서 해준 말이 자기들은 4천만 원 들어갔다고 했고 한 번 할 때마다 여기서 뭐 공개 드리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수용품을 납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그렇죠. 큰 제사. 지내려면. 뭐 저는 그 의미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사과를 쌓아도 49단을 싼다는 거예요. 배도 그렇고. 그럼 그들이 쓰는 사과 배는 10,000원이 넘는 거예요. 그럼 사과 배만 해도 100만 원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납품하는 떡집도 소개를 해줬어요. 각종 이제 제수용품이 뭐 과일은 어디에서 오고 뭐 떡은 어디서 오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또 소개도 해주고 그랬는데 끝난다면 그거 어떡하나 그거 어떻게 처리하나 글쎄요. 버리나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게 보면 4천만 원짜리가 있고 4천만 원은 큰 굿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4천만 원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냐면 보통 예를 들어 1,000만 원도 일반인 기준의 큰 굿이라고 합니다. 조금 뭐 이렇게 재벌 뭐 이렇게 하면 2, 3천만 원 이런 굿이 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비용은 중요한 굿을 했을 때 누군지는 모릅니다. 발주자가 분명히 얘기 안 했습니다. 비밀을 보장하는 걸로 해서 더 얹어주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납품 가격을 예를 들어서 뭐 3,000인데 예를 들어서 뭐 더 주면서 이거 비밀 유지해라.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보가 와서 제가 뭐 언론사에 제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 모처에 트럭 2대 분량의 제수가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겠죠. 뭐 우리가 보통 시장 봐서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제수 그러면 시장 바구니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트럭 2개 분량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무속인과 보조하는 분들이 19분 정도 보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저는 몰랐는데요. 이 의상 갈아입고 막 이런 것도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요. 실제 요건 저한테 최초 제보해 주신 분께서 의상 갈아입고 이런 것도 장난이 아닌 것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그 비용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인건비랑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추정이 우리가 되죠. 한 사람당 뭐 보통 하면 하루 종일 하고 막 이런 굉장히 길게 하고 하잖아요. 그럼 스텝이 예를 들어 19분이다. 그러면 뭐 스텝별로 이 돈의 단위가 다르겠지만 인건비만 해도 얼마인가가 대충 이제 나오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 제보받은 것 중에 무속의 시작 날짜와 끝 날짜가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제보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기자분들이 그것도 유명한 그 채널들에서 다 잠입 취재를 하고 있고 그 시작 날짜와 끝 날짜가 헌재 재판 날과 비슷하게 흘러가요. 희한하게.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저는 취재를 부탁드렸던 상황이고 3월 8일을 기일로 보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날짜와 이제 비스무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그 주소까지 적어줘서 제가 언론사에 그대로 제보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비싼 구슬을 했는데 남편은 탄핵될 위기에 놓였고 파면될 위기에 놓였고 본인도 이제 뭐 힘 빠지면은 이제 수사 당하고 감옥 갈 상황인데 도대체 그걸 해서 무슨 득을 받는지 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태길에 실패했다고 그 태길을 한 사람들은 다 문책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태길을 잘못했다고 대한민국 21세기 권부에서 아이고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그 돈은 뭐 한 번 하는데 뭐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질의를 했죠. 역술인을 채용한 적이 있느냐, 그 사람 업무가 뭐였느냐, 그리고 만약에 무속 뭐 이런 거에 나간 게 있느냐, 비용이, 그리고 특활비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해라. 대통령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안 하죠. 이건 뭐 언젠가 통상 드러날 거를. 통상은 그렇죠. 그러면 무속이 국가 안보랑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나라 돈 갖다 쓴 것 같아요. 글쎄요, 답을 안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뭐 속속들이 저 분명히 근거를 갖고 제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돈의 출처가 예를 들어 딱 한 번 일회성으로 있다 그러면 그런 의심이 저희가 안 들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다는 제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그 많은 돈을 과연 누가 낼 수 있을까. 김건희네가 돈이 많긴 하지만은 자기가 나라 돈을 전용할 수 있다면은 뭐 누구도 시비를 못 건다면은 뭐 보안을 이유로 해서 비밀에 붙일 수 있다면 나라 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 합리적인 추정할 수 있는 영역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죠.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5대 명산 굿을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도 했죠. 아니 그건 5대 명산 굿은요.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왔다라는 제보였어요.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고 있는데 뭐
구술해서 뭐 도움 받은 게 없네요. 제가 이제 10월 달 굿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요. 그럼 네. 10월이라 그러면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뭐 비상계엄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그럼 소문이 다 그렇죠. 퍼질 테니까. 예. 근데 10월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라를 위한 아주 큰 굿.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이 네. 제보에 보면. 예. 그 나라를 위해서 큰 게 뭔가 하고 물론 결과론적인 이제 해석이죠. 네. 지나고 나서 보면 나라를 위한 큰 굿이 그런 거였나. 네. 이런 이제 의심까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 규명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저 신용환 교수님이 이제 진실의 그 어떤 판도라 상자를 여신 격이 될 것이고요. 분명하게 역술인 채용한 거 자기들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옹색하게도 모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분을 채용한 건 맞지만 네. 그분이 역술 이런 거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제가 그럼 공개적으로 또 대통령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뭐하러 그럼 역술인을 뽑습니까? 그렇죠. 뒤집어서. 그 한겨레 20일 보도를 보니까 네네. 택일하는 거, 네네. 뭐 그리고 굿하는데 네네. 이 사람이 동원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아마 기자님의 어떤 취재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택일. 개업날 12월 3일을 택일한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정보통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 김건희가 택일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내란에 아주 깊숙이 개입했다. 네네. 김건희가 그렇지 않고서야 국정원장하고 왜 12월 2일 3일에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었겠어요. 네, 내란 비상계엄 내란 이 소위 발작 버튼을 누른 것과 관련해서 네. A부터 Z 알파와 오메가에 네. 김건희를 빼고 성립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요. 한번 예. 살생부 데스노트를 한번 보세요. 예. 데스노트가 여러 버전의 사람들 게 있잖아요. 예. 노상원 것도 있고 여인영 예. 씨가 말하는 것도 있고 홍장원 씨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예. 거기에서 김건희를 빼놓고 음. 논리적 합리적으로 앞뒤가 성립되는 게 있나요? 예. 그리고 예. 원래는 이제 한동훈이가 그 데스노트에 없었는데 그렇죠. 한동훈이가 개헌 발표 나니까 헌법 네. 법률에 반한다 이러면서 반대했죠. 네. 네. 국민과 함께 뭐 맞서겠다 이랬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한동훈도 이름이 올라간 네네. 걸로. 그러면 그렇게 빠르게 한동훈에 대해서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누구냐? 예,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윤석열도 아닙니다. 네. 아마 윤은요 그 바쁜 와중에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생각까지를 못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막 국무위원들 얘기하고 뭐 설득이든 통보든 간에 막 긴장도가 좀 높겠어요. 출동해. 예. 문 부수고 들어가. 뭐 그렇죠. 이 상황 점검 바쁜데. 군부대 김용현 장관하고 해서 이 상황 점검 정신없죠. 네. 국무회의 형식이 됐든 실질이 됐든 뭐 사람들 모아서 어쨌든 얘기 하는데 뭐 한동훈에 대해서 그 특정 개인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생각할 여유 잘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열린공감 TV 시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노상원이가 원래 노용래라는 그렇죠.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김충식이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맞아요. 김충식은 또 그 김건희의 어머니 네. 최은순의 내연남이고 네. 그래서 또 아무래도 노상원이가 역술인이다 보니까 역술 코드로 보자면 김건희하고 더 통할 가능성이 높죠. 김용현하고도 통한다고 하지만은 네. 그래서 어고보살 지난번에 비다나 씨 이제 국회 출석할 때 제 바로 옆자리에 저도 뭘 물어봐야 되나 그거 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노상원은 김건희하고 뭔가 분명히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분명히 아마 강하게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한 가지 이 대목에서 이제 이상민 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예. 내가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 아내가 알면 엄청 화를 낼 것이다라고 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저는 100% 거짓말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 그 말을 한 게 대략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공소장 이런 것들을 보면 네. 12월 16일쯤 조사받을 때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네. 그러면 12월 16일이면 뭐냐? 예. 12월 3일 날 버튼을 누르고 나서 예. 비아폰에 대해서 금방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반납도 금방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예. 충분히 말을 맞추고 뭔가를 할 수 있던 시간이다.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지금 막 장관들 다 긴장해서 앉아 있고 뭐 막 뜬금없는 소리 하면서 막 서로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또 말렸다고 하고 뭐 그러면 주제가 다 거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막걸리 한 서너 잔 먹고 안주 씹어 가면서
우리가 수다 떨듯이 아 말이야 내가 이게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와이프 알면 이거 나 큰일 나. 과연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울러 교수님 그 계엄 있었고 며칠 뒤에 중앙일보에서 김건희는 몰랐다. 그렇죠. 김건희가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다.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 김건희가 개입됐구나. 그렇죠. 그 거꾸로 반증이죠. 그렇죠. 굳이 김건희를 그것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죠. 그렇죠.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본인이 아예 관여 안 했으면 성형외과 알리바이 뭐 이런 거 이제 쭉 저 의원님이 제기한 것도 있지만 과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했을까? 제가 턱 밑에서 본 윤석열은 한번 업이 되거나 업셋이 되면요. 뒤집히면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와이프가 알면 큰일 나. 얘기는 택도 없다. 충분히 말을 맞출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얘기를 이상민 장관이 하는 그 앞뒤 맥락도 맞지 않아요. 뜬금없이 그 얘기를 끼워 넣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커버하고 쉴드 칠 대상. 그게 김건희다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가 물어봤습니까? 김건희가 뭐 아내가 알면 큰일 난다는 말을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인데 권성동도 보세요. 그 명태균 특검법은 보수 세력 괴멸법이다. 그 결국에는 명태균의 진실을 들춰내면은 보수가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거기 범죄 혐의에 매우 깊숙이 관여돼 있다 이런 걸 자인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인간들 참 어리석어서 더군다나 소위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일컬어지는 소위 이제 자칭 타칭에 모든 사람이 명태균은 사기꾼 허풍쟁이 막 얘기를 해요. 뭐 누구 막론하고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혀드려서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려야죠.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선에 나오게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내란으로 해가지고 이 보수 전체가 다 진짜 그동안의 역사적 악행들을 제대로 응징당하는 그런 뭐 어떤 모멘텀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멘텀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게 생겼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아주 자리 잡은 게 뭐였냐면 내란 특검은 내줘도 김건희 특검은 못 내준다. 이게 이제 깊숙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내란 특검 어차피 이제 헌재까지 가 있고 파면 당하면 뭐 그에 대해서 사실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인 거죠. 자기들은 빛의 속도로 이미 버렸잖아요. 버리는 거는. 그러면 남는 거 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당이 어떤 피해를 입을 건 뭐냐. 김건희 특검 갔을 때 업무적인 영역은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창피한 영역이 너무 많은 거죠. 냅 충성을 포함하여 동동 구르면서 이런 장면 나오죠. 후보가 홍으로 가면 안 돼요. 후보는 반드시 윤으로 와야 돼요 하고 동동 구르면서 푸시하는 거 나오죠.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거는 명태균 씨가 캡처해 놓은 거에 불과하잖아요. 아직 우리가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폰에는 글에 대한 대화나 통화가 또 있잖아요. 그걸 뒷받침하는 녹음한 것도 그렇죠. 당연히 있잖아요. 틀림없이 명태균은 장래에 이 보험으로 삼으려고 녹음을 다 해놨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오픈된 건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뭐 돼진다 뭐 이런 거는 삼자랑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 북악사는 뭐 머리가 오른쪽으로 꺾여 있고 뭐는 왼쪽으로 꺾여 있고 뭐 이런 통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정말 이 창피해서도 답 못할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 오랫동안 각인돼서 갑니다. 일적인 거는요. 합리적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박혀야 되기 때문에 박히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박혀서도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오빠가 누구야 이런 건 안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창피의 영역에 있는 것들 냅충성 이런 거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선거 내내 알파 오메가가 역시 김건희에서 시작해서 김건희로 끝난다. 이걸 권성동 원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보수를 괴멸한다. 그러니 앞뒤 논리가 다 틀렸어요. 자기들은 사기꾼이다, 허풍쟁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서 그럼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지금 비상 버튼 네. 내란으로 괴멸 상태에 있었던 당을 벌떡 일으켜 세울 예. 절호의 찬스잖아요. 명태균 예. 게이트가. 예. 그런데 거꾸로 자기들 괴멸된다. 예.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예. 그것 때문에 예.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198에서 예. 196으로 줄은 거 보셨잖아요. 예. 누가 줄어들었을까도 대략 뭐 예측 범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 저 특검법 제2 네. 제2투표 제2에서 다시 이제 거부권 행사에서 다시 할 때 3분의 198표까지 갔는데 처음에 198이 갔다가 뒤에 196으로 또 두 번째는 줄었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해서 거의 모든 패널들이 잘 될 걸로 예상을 해요. 예.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보수를 조금은 더 아는 제 입장에서 네. 보면 참 안타깝게도 쉽지 않다. 네. 그 쉽지 않은 걸 이미 명태균 씨 알고 있다. 그래서 네. 대환영 메시지를 낸다. 네. 정무적인 감각이 나름 탁월한 사람이라서 예. 쉽지 않다는 걸 알고 낸다. 그 얘기는 뭐냐? 예. 여전히 국민의힘과 이준석 의원에게 보내는 시그널 메시지가 있다. 참으로 왜 안타깝게 제가 생각하냐면 이들이 대부분 패널 분들이 해석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기들 개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한계에서 집단적으로 뒤집어서 이걸 통과시킨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들이 그 개파 위에 뭐가 있어요? 진영이 있죠. 그렇죠. 보수 진영, 범보수 진영, 극우까지 포함해서 예. 다 죽는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수의 대주주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의 불행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정신, 네. 뭐 DJ 정신 예. 이런 게 가치로 녹아지고 철학으로 반영돼서 대주주면 좋죠. 네. 다 없어졌어요. 박근혜 정신, 뭐 박정희 그렇죠. 정신, 뭐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뭐 그냥 초상화도 다 떼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 베이스만 남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동대구역 뭐 예. 이런 식의 이제 지역적인 거에 충성을 하면 예. 자기들이 살아남는다. 여기서 어게인 2017 업그레이드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들이 다 관심 있는 게 당권입니다. 당권. 2017에 박근혜 탄핵되는 그 수모를 겪고도 예. 뭐 혁신이라든지 예. 쓸개를 씹으면서 석고대죄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누가 당권을 잡아요? 예. 홍준표 씨가 대권 후보 돼서 24 얻었다고 자랑하고 있고 예. 그 뒤에 황교안 이런 분들이 부정선거론자 이런 사람들이 당권을 잡고 가요. 맞네. 그 뒤부터 망가졌어요. 자, 당이. 지금 국힘 의원들이요. 예. 재선 3선 4선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어디에 충성해야 돼요? 대권은요. 우리 속된 표현들이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 다 알아요. 자기들이. 예. 조기 대권 오면 그렇다는 거 알아요. 예. 어디에 충성해요? 당권. 뒤에 지방선거 자기들 공천권.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개파에서 이거를 날려서 우리가 네. 대권 후보가 되면 좋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안 됐을 때는요. 자기들 몰살당한다는 거 그렇죠.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뒤에 자기들 공천 다 죽는다. 네. 이미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진영 이 부분 공멸의식. 네. 공범의식으로 최상목 이런 등등이 공범의식으로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듯이 네. 이들의 공멸의식은 네. 특히나 오랫동안 아랫목 맘마 맡은 사람들이에요. 예. 윗목 찬바람 거의 못 버텨요. 견디지를 못해. 풍찬노숙 보세요. 천막당사 며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멸의식 때문에 정말 우리가 통과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각계전투로 더 설득하는 노력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또 거기에 만약에 명태균 씨가 공익제보자나 뭐로 들어왔다 치면 더 안 되겠죠. 더 네. 반발하겠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통과가 참 어렵다 안타깝게. 저도 저도 통과 반드시 봅니다. 돼야 한다고 저 생각해요. 당연히. 그래서 그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뭐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뭐 조언을 하거나 제안을 한 건 아니지만은 국민의힘에서 8명 의원을 민주당이 영입할 수 없는가? 뭐 네. 그 당은 완전히 마귀당이 됐는데 네. 거기서 그 의인 10명을 살리듯이 네. 데려오면 안 되나? 민주당이? 그 정도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무슨 철새니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국민의힘이 쓰레기가 됐어요. 아니,